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일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추석, 고향, 기차. 오늘 점심때 이 얘기 많이 나누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일 인터넷과 현장에서 이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서 마음은 벌써 고향 앞으로 가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 고향이 부산인 어느 분이 현장 예매를 위해서 어제 오전 11시부터 줄을 섰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해마다 명절이면은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길 고단함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아직 추석까지는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이 추석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미리 이 여러분의 추석 계획을 좀 들어볼까 싶어요. 이번 추석에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또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보고 들으시면서 오늘 문자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추석 얘기 잠깐 했는데 고향 가십니까? 저는 안 갑니다.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예, 이 추석 열차표 예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 9월 11일부터 15일 그 닷새 동안 운행하는 KTX를 비롯한 주요 열차 승차권이고요. 오늘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그리고 이제 내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승차권 예매를 진행을 합니다. 네.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같은 그 온라인 예매를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한 80% 정도. 그래서 온라인 예매는 이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 끝났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역창구 판매 시간은 올해부터 오전 8시로 1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역을 비롯해서 주요 역 그 창구 어제 밤부터 밤새운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수십 명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그 내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 1915년 일제 때인데 이 일제가 도로를 넓힌다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한 도니문이 104년 만에 복원됐다면서요? 네, 서대문입니다. 예. 1396년에 이제 완성을 했고 이제 그 이후 여러 차례 이제 중건을 거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15년에 이제 철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재건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디지털로 복원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서울시가 오전 10시에 도니문 예터에서 도니문 IT 건축 개문식을 이제 개최를 했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복원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랄지 다른 협력 업체들하고 함께 이 도니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물을 이제 오늘 공개를 한 거고요. 예. 도니문 AR 체험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내려받아서 정동 사거리 주변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과거 도니문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뜬다는 겁니다. 아이고, 신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영상으로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또 정동 내거리 인도변에 그 무인 안내기도 설치를 해서 도내문의 역사, 복원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안내하는 예. 그런 또 이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앱을 다운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해양경찰청이 이 2달간 실시한 수상 레저 분야 안전 대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가 가장 위험했습니까? 뭐 이제 위험 시설로 그동안 뭐 한 267곳 정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대진단을 이제 벌인 겁니다. 이들 장소들은 최근 3년 내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던 그런 곳이랄지 아니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시설 또 승선 정원 13명 이상 기구를 보유한 그런 그 사업장들이라 그래요. 네. 모두 166건을 적발을 했는데 구명조끼를 비롯해서 노후화된 인명구조 장비를 그 레저 사업장에 배치해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9건 정도. 사실 뭐 이거는 그동안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설치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이 적발 사례가 많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또 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번호판을 훼손을 하거나 뭐 장비가 고장난 경우 그런 경우가 71건. 예. 또 이 사업자 변경 등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한 6건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서 뭐 시정 조치도 하고 시설 보수 보강,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수상 레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서 이 손님들을 받고 있는 실태가 이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불이 열흘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 이 주변의 유독 가스도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뭐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폐금속 보관 창고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곧바로 진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당시에 알려졌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진화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이 금속성 물질이 물하고 만나게 되면 불이 오히려 번지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아하. 그래서 소방용수를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요. 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유독가스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인근 논에서 벼 이삭이 또 패다 말고 고사하는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네. 환경단체에 따르면 암모니아나 황에 따른 피해를 이제 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불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화성시가 이 인근에 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허가할 예정이어서 이것도 좀 논란이고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하니까 화성시가 일단 내일부터 이 지역 일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소방서 합동 전수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예, 좀 제대로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싶네요. 말입니다. 화재도 자주 일어나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통 속에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파트에서 이 생산 관리되는 모든 종이 문서를 100% 이 전자 문서로 바꾸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서울시가 구축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리비 서류 같은 거 뭐 대표적인데요. 뭐 기타 점검 일지랄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전자화를 해서 입주민이 나중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공개까지 한꺼번에 하겠다. 이거에 예. 이제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한 10개 단지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을 해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미 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도 개정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 그리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이제 했다고 하고요. 지난 6월 달까지 이제 구축을 이제 완료를 좀 이제 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신청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보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종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분실 위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관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예. 무엇보다도 입주민이 바로바로 이제 아파트 관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러 가지 뭐 분쟁이나 비리 이런 것도 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충남 서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면서요? 예. 지난 12일부터 한 닷새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머물다가 지난 17일에 입국한 신모 씨인데요. 50대로 알려져 있고 기침, 오한, 고열 이런 증상이 보여서 서산 의료원으로 갔답니다. 응급실로. 그래서 네. 서산 의료원 측에서 이제 어젯밤 10시 반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일단 신고를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격벽 시설을 갖춘 그 시 보건소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국가지정 격리병원 단국대 천안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한 겁니다. 거기서 1차 검사를 시행했고 음성 판정이 일단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네. 최종 결과는 22일 새벽에 나온답니다. 곧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초기 대응은 잘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양성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예. 소식 하나만 더 보죠. 이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인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논란인데 네. 이 남학생하고 그 부적절한 성관계 맺었다는 건데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이제 그 기간제 영어 교사로 지난해부터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제 이 문제가 된 학생의 그 부모 요청으로 영어 가외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불법 가외 수업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일단 뭐 5월 31일자로 사직도 했고 예. 가외비도 이제 부모에게 되돌려주고 이제 한 상태고요. 교육청 쪽에서는 좀 다소 납득이 안 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 교사가 그냥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는 교육당국에 어떻게 보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경찰 쪽에서 뭐 조사를 진행을 좀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 외에 또 학부모가 이 여교사 절도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 접수한 것도 맞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경찰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부적절한 이 관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고발을 또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아하,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복잡하군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경찰이 뭐 알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만 좀 이게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자 주제를 이번 추석에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은 고향으로 가 계신 것 같네요. 9180님 벌써 추석이에요.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경기도에 사는 저희 새벽부터 싸들고 전남 고흥 시댁과 친정인 부산으로 갑니다. 이 영호남을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차 뒷좌석 카시트에 5살, 4살, 3살 아유, 3남매 싣고 총 1100km를 다녀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 멀미와 간식, 화장실까지 가려면 한숨부터 나오지만 그래도 부모님 정말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미리 커피 한 잔 좀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91890님. 7503님 추석에 뭐 하냐고요? 시내버스 기사라서 연휴에도 시민들위해 근무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마음 알아주세요 하셨고 8742님 신랑 직업 특성상 명절이 제일 바쁜 시기라 21개월 된 딸아이 보면서 집안일 혼자 해야 하는데 친정도 가고 싶은데 글쎄요 갈 수 있으려나 싶어요 하셨고 2203님은 대구는 무척 덥습니다 하셨어요. 서울도 만만찮아요. 지금 기온이 32.7도라고 했는데 꽤 덥습니다. 어쨌든 떡볶이 가게 운영하는데 벌써 대목 타는지 조용해요. 저는 그냥 남아서 장사하려고요. 명절 장사라도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6303님 가족끼리 이번 추석에 이분은 설이라고 했는데요. 추석 잘못 쓰신 거죠? 오순도순 모여 앉아 팔굽혀펴기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추석 계획이 팔굽혀펴기? 예, 어쨌든 커피 한 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 주세요. 추석에 뭐 하실 건지, 어디 가시는지, 추석 계획,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네, 청주에 있는 무남생태공원 네.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생겨났는데요. 이 보통 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고 또 자녀의 안전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무남생태공원의 쉼터는 자녀가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넓은 공원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요즘처럼 낮 기온이 높은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런 쉼터가 있으면 참 좋죠, 부모들은. 네, 보시는 것처럼 튼튼한 나무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날씨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쉼터가 잠시 이 뜨거운 햇빛이나 비를 피해갈 수도 있고요. 네. 선풍기까지 달려 있어서 시원함도 가져다 줍니다. 아이고, 저기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책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네. 어쨌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2010년에 도심공원으로 개장을 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캠핑장이나 주변 생태시설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서 공원을 찾는 분들도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9년 전만 해도 1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8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얼마 전 설치된 쉼터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방문객도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며느리하고 손자딸내미 그냥 시원하고 애기들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놀이시설 같은 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무남생태공원은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애들도 볼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편의시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더워서 쉼터 같은 거나 실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땡볕이다 보니까 근데 뭐 시야가 좀 많이 트여 있으니까 뭐 멀리서도 애들 여기서 놀게 되면은 잘 관찰할 수 있고 여기 생태공원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틀에 박힌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영감도 많이 떠오르겠죠. 뭐 생태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생태 감성도 많이 키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식물 도감을 찾아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건데 네. 글쎄요, 뭔가 어떤 조용하게 여기 앉아서 어떤 영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책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네, 맞습니다. 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책이 구비돼 있지는 않지만 한켠에 책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책장은 유리벽으로 막아놔서 비나 눈이 와도 책이 훼손될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의자를 디귿자로 배치를 해서 공간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이 무남생태공원을 둘러보면 자연과 잘 어우러진 공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인데요. 가끔 이동문고가 와서 자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굳이 이동문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쉼터에 앉아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에 그 책장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빼곡히 책들이 채워질 것 같은데 네.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주시에서는 공원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름 행사는 아쉽게도 사흘 전에 모두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 독특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네,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또 얼음 쌓기 놀이, 물총 서바이벌. 그야말로 시원함이 절로 느껴지는 행사였는데요. 그래요? 네,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승마 체험도 인기를 아하. 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 행사에 이어서 9월에도 공원에서 놀자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만큼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부모 활동 공간인 쉼터에 책을 가득 채워나갈 예정인데요. 네. 다음은 청주시 공원관리과 권필주 담당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공원에서 놀자라든지 다른 기타 행사할 때 이동식 독서 차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시설로 책을 비치할 예정이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좀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참여로 책을 좀 비치할 예정이고요. 나이대를 위한 그런 책들이라기보다도 뭐 어르신들도 볼 수 있고 뭐 젊은 층도 볼 수 있고 뭐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들로 비치할 예정이고 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뭐 항상 개방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기보다도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앉으셔가지고 책을 읽으시면서 사색도 좀 즐기시고 아이 노는 것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공원에서 쉬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 공간이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은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무남생태공원 안에 마련된 부모들을 위한 쉼터 공간, 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생겨난 건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다가오는 가을에 무남생태공원에서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쉼터에서 잠시 휴식도 취하면서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심 속 공원들 참 많은데 이런 곳에도 이렇게 부모들을 위한 쉼터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안동으로 가봅니다. 김보은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안동 날씨 궁금해요. 구름은 조금 끼었지만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 2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서울보다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이야 자가용이 대중화되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대중교통은 많은 분들의 발이 되곤 했는데요. 경북 의성에는 1954년도에 문을 열어 65년간 한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작은 시골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경북에서 유일하게 운수업으로 노포기업에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노포기업이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말합니다. 네. 오늘 이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65년 동안 네. 운영되고 있는 버스터미널인데 뭐 강산이 한 6번은 바뀐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네, 제법 있었습니다. 이 버스터미널 입구에 걸린 간판을 비롯해 버스 요금표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말해주곤 했는데요. 네. 이 분필로 적힌 버스 요금표와 운행 당년의 노선은 1994년 그 당시에 멈춰 있었고요. 네. 이 버스 요금표를 협찬해준 터미널 옆 의상실의 간판 또한 옛날 글씨체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이 과거를 회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런 옛 모습도 있지만 현재의 산뜻한 모습도 일부 섞이면서 의성 탐리 버스터미널 더 멋스러웠는데요. 네. 어떤 모습일지 의성 금성면에 위치한 탐리 버스터미널 김재도 대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네. 1954년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하고 어린 동생들하고 이 정류장업을 맡아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65년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정류장이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누추하고 허술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000년대부터 인홍현상하고 자가용이 보급이 많이 되고 정류장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는데 여기 뭐 집수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가 작년에 그래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 도색도 하고 창문도 바꿔였고 정리시설도 새로 하면서 제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인데 취미생활로 사진작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놀기는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필름들을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오고 가고 하는 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제 요 작은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시골 버스터미널을 정말 아주 소중하게 갖고 오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사진들까지 직접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서 작은 갤러리처럼 기다리면서 사진 감상하고 좋네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현대사진 60여 점이 버스터미널 벽면에 가득 걸려 있었는데요. 예. 이웃 등 인물사진부터 의성의 문화재 또 마늘과 같은 특산물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 반겨줘서 더 따뜻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금성 탐리 버스터미널. 유튜브 네.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농 현상으로 이 농촌에 사람들 많이 줄면서 이용객들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그러게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김재도 대표를 통해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많을 때는 하루에 1,000명이 승차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인들도 한 500명 타고 내렸고, 그만 이 앞에 꼭 시장터 같았습니다. 매일 벅석거리고 그래 하던 게 차츰차츰 중기 현재는 하루 정도로 25명에서 한 32명이 타고 내립니다. 전에는 뭐 부산 가는 것도 있고 울산, 경주, 또 북쪽으로는 안동으로 정송, 약수탕, 주황산, 경북 내륙까지 다 되기던 게 전부 다 감차가 되고 노선이 전부 폐지가 되고 지금은 유일하게 대구에서 탐리를 경유해서 춘산대교는 버스뿐입니다. 그래도 문을 안 닫고 참 일관되게 해왔고 또 사람이 많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래 인정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제 바람은 저도 나이가 이제 83인데 얼마간 제가 명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도 내가 이 업을 하면서 내 아이들 다 교육을 시켰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 왔으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할 그런 작정이고 또 작은 사진 도서관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이고 이런 공간은 그 후손들이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문 닫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80평생 고향과 가업을 지키면서 살아온 김재도 씨. 세월이 변해 적자 경영으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지만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서 서민의 발이 되는 버스 운행을 멈출 수만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하루 6편이 운행 중입니다. 네. 그의 이런 정신이 쉽게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렇죠. 살아있는 삶의 교훈, 본보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세요? 라는 주제로 문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탱크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해외 건설 현장에 갑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해외에서 설날과 추석 보냈는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뛰어야지요 하셨고 0701님 둘째 생긴 걸 오늘 알았어요. 이번 추석에 부모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기쁘다고 하셨네요. 임신 축하드리면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0701님 커피 쿠폰 드리고 3646님 경비 업무하는 사람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 도시락 3개 싸와서 혼자 식사합니다. 커피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쿠폰을 원하셨는데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시고요. 0936님 부모님께 결혼할 여자친구 이번 추석 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처음 문자 주신 분. 3901님도 사회탐구 강사라 추석에 쉬어본 게 한 15년이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 대박나길 그렇죠. 이제 11월 달 올해 11월 14일이 수능일인가요 혹시? 수능 앞두고 추석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강사 선생님이시군요. 고생하시겠네요. 3901님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8357님 이번 추석에 아들 면회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들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면서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또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립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다소 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창원, 여수 등 남해안 지방은 날이 좀 흐린 편이고요. 목포와 흑산도는 먼지 안개인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 비 예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방인데요. 이 비가 밤이 되면 남부 지역으로 좀 확대되는 곳이 있겠고 남부 지방의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부
중부지방도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다소 강한 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덕분에 폭염의 기세는 다소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금 기온 3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평의 신천 지역이 가장 높은 3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우선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대부분 지역 2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른다면 서울과 춘천, 대전은 31도, 세종, 광주, 대구, 제주 30도, 부산, 울산, 강릉은 2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2.3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잇따릅니다. 안전이 우선인 점 잊지를 마셔야겠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 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1시간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미리 차로 변경을 해주셔야겠고요. 논산 쪽은 남풍세나들목에서 차량 터널까지 작업 영향으로 5km 구간에서 막힙니다. 더 가서 선운산나들목에서 연문나들목까지는 사고 처리하면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연문나들목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를 하고 있어서 더 주의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춘천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동산요금소에서 남춘천나들목까지 4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70물류 부근 사고 역시 처리가 마무리가 됐지만 일대 1km 구간에 짧게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충청권 금강나들목 부근 1km 정체는 옥천터널에서 하는 작업 때문이고요. 더 올라가 수도권에서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규제 시행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세계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의 일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산심사와 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도부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를 통한 새 판을 짜겠다고 한 데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전국 시사 포커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전 지역입니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요즘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요? 네, 보이스피싱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화 금융 사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 계좌가 위험하다고 속이거나 또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실제 대출을 사용하는 이들을 유혹하는 범죄입니다. 이전에 대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네. 바로 오늘 대전경찰청에서 호소문을 내고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저 아는 사람도 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보이스피싱 하면은 전국 어디서나 다 이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대전경찰청에서 호소문까지 냈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에 피해가 많다는 거 아닐까요? 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3년 588건에서 지난해 12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피해 금액도 34억 원에서 지난 한 해 150억 원으로 5년 새 피해액이 4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891명이라는 겁니다. 벌써, 예. 네, 전년도 피해액인 150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우리 주변 시민들이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고통은 그 어느 고통보다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죠. 힘든 수준입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만 봐도 이 피해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요즘 이 수법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처럼 어눌한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검사나 경찰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문적인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수법도 아주 교묘한데요.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실제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이 말에 속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을 사칭해 미리 만들어 놓은 사건 검색 사이트로 피해자 개인정보가 현재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활용됐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겁먹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전에서 이 주로 피해를 당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고 광고를 띄우는데요. 네. 현금 수거책, 그러니까 돈만 옮겨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또 금융위원회 등 시민들이 믿을 법한 기관에 서류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사인받는 등 직원인 척 행사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네. 범죄 조직이 대전에 거주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 통장을 개설해 사건 수사 중이라며 이제 계좌에 보관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때 바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용한 남성을 그 피해자에게 보냈는데요. 예. 조직에서는 속은 시민에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한 사람에게 메신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서가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을 만나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아이고, 감쪽같이 속겠어요, 정말. 네, 일반 시민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수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 지난 5월에 5명의 대전 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5명의 금액을 총 합치면 1억 1,300만 원인데요. 아이고, 예. 이때 이 중간책이 5월 8건을 사기를 쳤는데 이 중에 5건이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전에서 정말 이 보이스피싱이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 네. 그런데 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인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요? 잡힌 겁니까? 네, 지난주 대전지방법원에선 이 남성에게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고수익이란 달콤한 말에 속으면 그야말로 범죄자가 되는 건데요. 그 범죄 피해는 20대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포 통장에 악용되는 사례인데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20대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지난해 대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면 1인당 30에서 5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 또 최근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취업준비생들을 올리는 이런 사기인데 이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이 빌려준 사람들도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며 금융활동까지 제한됩니다. 네. 최장 12년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짊어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 대전경찰청에서 이제 호소문까지 내고 브리핑을 한 건데 아 정말 그럴만 하겠어요. 올 그 지금 7월 말 현재 피해자가 891명이라고 했죠? 네, 금액만 150억 원. 150억 원. 더는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은 그래서 오늘 금융감독원 대전 충남지원과 대전 상공회의소, 농협은행 이런 기관들과 함께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되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경찰청장 주도 아래 시민의 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니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1월에서 7월인 이번 달 추월했지만 네. 좀 더 철저하게 피해 예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정말 피해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전화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법인 것 같은데 이 전국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된다라는 뜻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낯선 사람의 말을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에선 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 그렇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돈이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 맡아주겠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서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예전 수법인데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전에 저를 납치했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당시에 제가 집 안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바꿔서 네. 폰을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저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화나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맞습니다. 이런 전화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무조건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 같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다 속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계좌 이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죠. 네. 그러면 피해는 없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땅 독도로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안부를 묻고 싶은 그 유일한 섬 독도죠. 우리의 독도입니다. 네네. 그 동해바다에 홀로 외로이 풍파를 견디면서 깨어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요즘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이 극일 감정이 이제 막 치솟고 있는 네. 이 상황에 네. 사실 이제 일본 여행 많이 안 가면서 네. 대신 이런 독도 여행 상품도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고 그런 것한 20% 늘었다고요. 그러게요. 동기 대비. 예. 역사 여행도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독도를 보면 이 홀로 외로이 모진 풍파를 참 잘 견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독도 이야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이동순 시인의 시를 통해서 독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근대 가요사에 정통하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독도 시도 쓰셨어요, 이분이? 네네. 예. 그 1950년생이신데 경북 김천에서 나셨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시인이 되시고 초기에는 분단의 아픔 이런 걸 쓰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재, 반독재에 관한 여러 가지 저항시도 쓰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네. 들어서 이제 온갖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또 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를 쓰시는데 네. 독도에 대해서 또 독도의 생태에 대해서 여러 편들의 시를 쓰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가요사에 되게 정통하신데 아주 드무신 분이에요. 예, 그 3절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400곡 정도 되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요 3절이요? 네, 한국 가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하셔가지고 2003년부터 8년도까지 한 5년간 대구 MBC 라디오에서 이동순의 재밌는 가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진행하셨다고요. 네. 아주 정통하십니다. 예, 이 코너 아주 이 프로그램 인기였겠어요. 네네, 나이 드신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특히. 더군다나 뭐 백석 시인을 87년도 11월에 전 시전집을 내셔가지고 네. 더군다나 아주 유명하시고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또 대서사시 10권으로 내시기도 하고. 아이고 재능이 많으시네요. 예, 그 외에 뭐 온갖 그 월북한 시인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그 문단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약을. 자, 이런 분이 독도시는 어떻게 지으셨을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일단 한 편 좀 낭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동순 시인의 그 대화퇴 어장이라고 하는 예. 시입니다. 대화퇴 어장 하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근무할 때 네. 항상 기상 통보가 나오거든요. 네네. 대화퇴 어장의 날씨 항상 들었어요. 아, 그곳이죠. 네. 그곳입니다. 제가 네. 낭독하겠습니다. 대화퇴 어장 이동순. 내 어린 날 아버지는 새벽에 라디오 크게 틀어 일기예보 들으셨다. 종일 바깥 출입 않는 분이 주로 들으시는 건 동해 대화퇴어장의 기상 통보. 오늘은 날씨 좋아 오징어 많이 잡히겠구나. 강풍 때문에 출어가 위험하겠어. 파도가 높아 힘들겠네. 방바닥에 누운 채 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나는 새벽 잠결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물고기의 행렬 보았다. 오징어, 꽁치, 방어, 연어, 숭어, 돌돔, 뱅에돔, 개볼락. 미끈하고 날렵한 놈들의 유형을 보다가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한순간 동해물 다 빠지고 독도북은 대화퇴어장 그대로 드러났다. 물고기들 깜짝 놀라 더 깊은 바다로 숨어들고 개마고원처럼 드넓은 대화퇴 평원을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한 줄기 바람대어 달려갔다. 독도가 바로 등 뒤에서 웃고 있었다. 리만 한류와 쿠로시오 난류가 멀리서 달려와 반갑게 마주 얼싸하는 곳. 얕은 바닥엔 기름진 퇴적물 많아 온갖 물고기 몰리는 곳. 물 빠진 대화퇴 어장은 잠결에서 내가 마음껏 뛰며 놀았던 어린 날 파도 소리 들리는 운동장이었다. 아버지는 무덤 속에서 지금도 새벽 기상 통보 들으실까? 아, 이 시를 읽다 보니까요, 이 독도가 이렇게 제 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리만 한류, 쿠로시오 난류 이게 이제 멀리서 달려와서 마주 얼싸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어떤 장면도 좀 떠올려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해바다의 외로운 섬이라고 뭐 불려지는 독도가 실은 태평양으로 열린 어떤 무한한 상상의 공간이고 또 어족이 풍성한 바다 농장이라는 것을 시인이 좀 전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대대손손 내려온 우리 땅이다 이런 사실도 또 말하시는 것 같고. 그 사실 뭐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는 게 뭐 일본 정치권이 뭐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내부 갈등 해소용 소재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막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작품이었어요. 네. 정말 독도 우리 땅인데 왜 그렇게 우기는 거죠, 일본이? 그 1800년대의 그 서양의 고지도나 일본 학자들 또 관료들이 그린 고지도에 따르면은 독도가 분명히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2차 대전 승전국 회의인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그 이제 준비 합의서에도 제주도, 검도, 독도 등이 이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아래 있다 이런 결정을 이미 했어요. 실제 또 우리 정부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거 뭐 다 당연한데 좀 우기는 뭐 이런 거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곳이 또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2015년 4월부터 1년간 국립생태원이 그 정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생태자원을 정밀 조사해서 이제 생태 주권도 지키겠다. 뭐 이런 범정부적인 이제 정책에도 실시된 건데 그 독도를 말로만 아는 게 어떤 속살까지 자세히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시 한 편을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 이번에는 섬초롱꽃이라고 하는 생태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섬초롱꽃 이동순.
독도의 서쪽 섬 맨 꼭대기에서 물골로 내려가는 낭떠러지에 돋아난 꽃. 날 저물고 땅거미 짙어 앞길 까맣게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 문득 나타나는 길잡이꽃. 다소곳 고개 숙인 채 그간 가슴에 쌓인 말 들려줄까 말까. 끝내 입 다물고 혼자 걷는 꽃. 그늘에 숨어 고개 숙이고 이 오랜 날 너는 대체 누굴 기다렸나. 고운 초롱 하나 켜드니요. 간판 울라 따개심 하나 낙하이. 등록된 학명조차 슬픈 사연 서려 있는 우리나라 독도 섬초롱꽃. 이 독도 섬초롱꽃. 사실 뭐 이곳에 새로운 어족이나 식물들도 참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립생태원의 예. 2005년 15년 16년 조사에 따르면은 한 8종의 그 보호종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3종의 그 국내에 없는 미기록종 그동안에 있었는데 발견 못했던 미기록종의 3종의 생물이 또 발견이 됐고 예. 또 독도에 없는 또 뭐 8종의 그런 또 생물도 발견이 되고 네. 그러니까 총 594종의 생물이 아이고. 산다고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하나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생소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요. 이 독도 공부 한번 이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뭐 그런 생각이 가고 들어요.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허탕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 국립생태원의 그 누리집 이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 예. 생태자료실에 보면은 독도의 생태지도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땅 독도를 하나하나 좀 공부해보고 싶게 만드는 우리 땅 예술기행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보경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규남 씨가 해마다 추석 때 시댁으로 갔는데 올해 아주버님 휴가를 주셔서 다낭을 가려고요.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아주버님께서 휴가를 주셨군요. 예, 다낭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사연 보내주시고 7183님 아들이 이번에 취직해서 이번 추석 아들 2손에 선물 가득 챙겨 들고 시댁 친정 어른들께 어깨 펴고 인사드리러 갑니다. 처음 문자 주신 분이세요. 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이규원이었습니다.